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굴절만환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반사만환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반사만환경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반사만환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전에 배웠던 굴절만환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차이점이 인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반사만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렌즈 대신에 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전에 배웠던 갈릴레이식이나 케플러식 만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다 렌즈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물 렌즈 쪽, 그쪽은 별 쪽에서 오는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볼록 렌즈를 이용을 했어요. 하지만 저반 렌즈 쪽, 눈으로 보는 쪽은 서로 달랐죠. 갈릴레이식은 여기를 발산식 렌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목 렌즈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케플러식 만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똑같이 볼록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게 이게 굴절만환경의 특징이었었어요. 굴절만환경의 특징이었었는데 여기 있는 반사만환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렌즈 대신에 거울을 이용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집속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저 멀리서부터 빛이 날아올 거예요. 그 빛을 거울을 이용해서 집속을 시킨 거예요. 그럼 거울은 어떤 거울을 썼을 것 같아요?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집속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만든 게 이게 반사식 만환경이에요. 반사라고 하는 거는 거울에서 빛이 반사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모았어요. 그래서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이렇게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반사를 시키면서 모았다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은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온 빛을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여기 있는 빛을 다시 몇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반 렌즈 쪽에서 이렇게 상을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빛을 확대를 시켜서 그 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여기에 있는 반사 만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반사만환경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게요. 반사만환경은 크게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뉴턴식 반사만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뉴턴이 제작을 했던 두 번째 반사만환경이 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계략도가 있어요. 계략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보면서 위에서 했던 말을 이해를 해보고 여기를 한번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작동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상상들이 가요. 요거를 여기다 딱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모델에서는 이게 이렇게 반대로 뒤엎여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쪽에 있는 주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경은 그러니까 빛을 모아야 되니까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만환경에서는 빛이 이렇게 갈 테니까 주경이 이쪽에 오목거울 형태로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경은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온 걸 여기가 모아주면은 얘를 밖으로 빼서 여기에는 저반 렌즈를 가지고 확대시켜서 봤던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를 하고, 빛을 이렇게 빛을 반사를 해서 모으고, 그리고 여기에는 부경도 빛을 반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 초점 쪽에서 렌즈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렌즈를 이용을 해서 빛을 이걸 이용해서 확대를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렌즈라고 하는 데는 수차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그러겠어요. 빛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게 생겨요. 코마라고 하는 거는 혜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이렇게 혜성 모양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혜성의 원래 모양이 있고 뒤쪽에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이 광축을 따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빛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빛이 삐딱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각도를 가지고 입사를 하면은 여기서 코마 같은 혜성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우리가 코마 수차라고 불러요. 바로 그런 식 수차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주경이라고 하는 거는 포물면을 오목 거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경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평면 거울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주요 부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했지만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해성식 수차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장점은 뭐냐면 제작 자체가 상당히 간단해요. 제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실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사식 만환경이나 또는 굴절식 만환경을 개발을 해서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구경이에요. 구경이 크면 클수록 값 자체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구경이 작을 때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한다면 구경이 10인치 이상만 되더라도 가격이 확 늘어나요. 물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구경이 커야만 빚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하나 알아놓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초점거리가 비교적 짧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가 이렇게 경통의 거리가 짧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코마 수차가 있다는 얘기는 설명을 해줬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릴레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배율일 때 길이가 길어야 돼요. 여기서 렌즈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경통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뭐 8인치나 10인치 정도 되는 게 경통이 한 이 정도로밖에 안 돼요. 크기가 이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진 상대적으로 갈릴레이식 만환경은 이보다 훨씬 더 길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그리고 여기 코마 수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거를 또 하나 계산시킨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시켰냐면 지금 뉴턴식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거울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직각으로 보는 거예요. 직각으로 빛을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는 저반 렌즈가 여기에서 이 위쪽, 여기에 있네요. 이쪽에서 보게 되어 있는데 빛을 모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90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시켜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놓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식 방법으로 빛을 집속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지금 뉴턴식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하고 보는 방향이 서로 90도예요. 90도인데 그런데 요 뒤에 설명할 만환경은 그렇지가 않고 빛이 오는 방향과 내가 보는 방향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공류를 가진 거울을 하나 놓고 그리고 여기에 홀을 뚫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걸 모아서 다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할 수 있게 돼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거를 우리가 카세그레인식 반환경이라고 해요. 근데 카세그레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디서 땄냐면 이거는 프랑스의 공학자 이름이에요. 프랑스의 공학자 이름에서 이렇게 땄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빛이 오게 되면은 그렇죠? 빛을 모아요. 그리고 여기 부경이 공류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다시 이렇게 집속을 시켜서 사람들은 이쪽에서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내가 보는 방향이 얘는 90도인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카세그렌식 만환경이에요. 근데 만환경을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갈릴레이식에 비해서 뉴턴식이라고 하는 반사만환경이 경통의 길이가 작은데 그러니까 간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색수차라고 하는 것도 생기지가 않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 카세그레인식은 그 경통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경은 서로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울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평면 거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률이 있는 거울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그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는 거울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게 똑같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주경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과 같이 포물면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거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거기에 중심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쌍곡면이라고 돼서 공률을 가지고 있는 거울이에요. 이걸 가지고 빛을 사람 눈 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뉴턴식에 비해 경통의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짧기 때문에 무게중심 같은 것도 쉽게 맞출 수가 있을 테고 균형을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똑같이 거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색수차가 아니라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개략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케플러식 만환경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뉴턴식 만환경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광학식 만환경 중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지금부터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꼭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시 잠깐만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굴절만환경이라고 하는 여기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굴절만환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썼던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굴절만환경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여기로 이렇게 오죠. 여기 보면은 뉴턴식과 카세그렌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만환경을 우리가 반사만환경이라고 해요. 반사? 뭐가 시킬 수 있어요? 거울이 시켰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거울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경과 부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앞에 있는 굴절만환경하고 비교해서 인식들을 해보세요. 인지들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조금 전에 제가 수차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차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렌즈나 거울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빛을 왜곡시키는 현상, 빛을 일그러뜨리기나 등등등 하는 수차가 생겨요. 그 수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색수차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보면은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